사랑해서 매일 산책시키셨나요? 우리 아이 건강해지라고 근육도 붙이고 스트레스도 풀어주려고 좋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산책을 안 해서가 아니라 산책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무릎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슬개골이 흔들리고 다리를 잡아주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 어느 날 이기입니다. 수술 고민해 보셔야겠어요. 이 말을 듣는 거죠. 저희 강아지도 이기인데 수술 예정입니다. 왜 이제야 봤을까요? 한쪽 다리 들고 뛰더니 탈구라네요. 그래서 오늘은 겁주려고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만 편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빠르게 걷는 산책.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뛰어야 힘도 빠지고 운동되는 거 아닌가요? 산책 매일 해줘도 괜찮죠? 산책은 필요해요. 근데 아이가 줄을 끌고 달리듯 걷고 코너에서 획 돌고 급하게 멈추는 산책이 매일 반복되면 무릎에 조금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산책 땐 잘 걷는데 집에 와서 1, 2초 다리를 들고 있다가 또 멀쩡해져요. 이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깨갱 소리는 안 내는데 아파하는 건가? 깨갱 안 해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쉬기 전에 속도부터 조절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딱 5분만 아이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막 운동시키겠다는 느낌 말고 같이 걷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도 헥헥거리고 금방 지쳐 보이거나 다리를 자주 들거나 한다면 끝까지 걷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즘엔 그러잖아요. 산책 오래 시키고 싶으면 유모차 태우고 다녀요. 이런 거 과한 거 아닙니다. 중간에 조금 태웠다가 괜찮아 보이면 다시 내려서 걷고 이렇게 섞어가는 거예요. 산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릎도 챙기고 산책도 하고 일석이조죠. 유모차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참고하세요. 한번 살 때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합리적인 소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망가지는 경우. 산책은 교과서적으로 딱 잘했는데 집에 와서 쭉 미끄러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한 번이 생각보다 무릎에 크게 남을 수 있어요. 특히 마루바닥, 현관 앞, 소파 앞. 유치원에서도 집이 미끄러운 아이들은 가만히 서 있을 때 다리를 살짝 벌리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미 균형 잡느라 몸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집 전체를 다 바꾸기 어렵다면 아이가 제일 많이 뛰는 자리 하나만이라도 먼저 바꿔주세요. 세 번째, 점프, 계단. 안 뛰어내리던 애가 갑자기 뛰다가 탈구됐어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조심하던 아이가 그날은 반가워서 흥분해서 한 번에 폴짝 뛰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번이 슬개골 탈구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침대에서 내려올 때, 소파에서 툭 떨어질 때, 차에서 바로 점프해서 내려올 때 매일 반복되면 피로가 쌓이고 한 번이라도 세게 오면 그게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건 몰라도 내려오는 건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즘 강아지 계단 많이 쓰시잖아요. 올라갈 땐 괜찮아 보여도 내려올 때는 체중이 그대로 실려요. 툭 하고 찍는 느낌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무조건 안아서 내려줘야 합니다. 이 말이 좀 세게 들리죠? 근데 이건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겪어본 보호자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계단 대신 경사로 형태, 미끄럼 방지 처리된 슬라이드 스텝을 선택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발바닥이 바닥에 계속 닿은 상태로 쭉 내려오니까 툭 찍는 충격이 훨씬 덜 하거든요. 물론 공간 때문에 계단을 써야 하는 집도 있다면, 그래서 공간 때문에 안아서 내려주기 어렵다면 단차가 낮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완만한 계단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칸 한 칸 높이가 크지 않는 걸로요.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내려오게 해주는 구조가 좋아요. 이것만 바꿔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꽤 줄어요. 네 번째, 이런 모습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걷다가 갑자기 다리 한번 털고 토끼처럼 두 발을 같이 쓰면서 뛰고 다리를 옆으로 빼고 앉고 만지려고 하면 예민해지고 이럴 때 보호자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가끔 저래요. 어릴 때부터 저랬어요. 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행동 하나만으로 슬개골 탈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한 번 그랬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요, 그게 예전보다 자주 보이기 시작하면, 산책 다녀온 날에 더 심해 보이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눈에 밟히면
그때는 그냥 버릇이라고 넘기기엔 조금 위험해요.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산책할 땐 멀쩡해 보이는데 집에 와서 1, 2초 다리를 들고 있다가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걷는 경우. 그래서 더 헷갈리죠. 아픈 건가? 괜히 내가 예민한 건가? 아이들이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살짝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겁내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더 걷게 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며칠만 속도를 낮춰보고 점프를 조금 줄여보고 미끄러운 구간을 한번 잡아보고 그랬을 때 행동이 줄어드는지 그대로인지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행동이 줄어들면 아 불편했던 거구나 하고 조금 더 일찍 알아챌 수 있고 그대로라면 그때 병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돼요. 큰 결정을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그때 알았으면 이라는 후회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5번째, 체중 이야기. 체중 얘기 나오면 다들 고개는 끄덕이세요. 체중 조절, 다이어트 해야죠. 보호자님들이 거의 말버릇처럼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게 제일 어렵죠. 사람도 힘든데 강아지는 얼마나 더 힘들까요? 왜냐면 먹는 게 제일 큰 행복인 애들이잖아요. 특히 이런 경우 많아요. 부모님이 간식을 너무 줘요. 눈만 마주치면 간식 달라고 해요. 다이어트 사료로 바꿨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요.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줄이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식은 그대로 주되 양만 반으로 줄여보기. 사료는 바꾸기 전에 총량을 조금만 줄여보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체중이 500g만 줄어도 무릎이 버텨야 하는 힘은 꽤 달라져요. 특히 소형견은 그 500g 차이가 엄청 커요. 실제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초기라 체중 관리만 잘해도 괜찮다고 해서 한숨 돌렸어요. 살 빼고 나니까 다리 드는 게 좀 줄었어요. 물론 체중 줄인다고 실개골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덜 쓰게 해주는 건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호자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안도감이 생겨요.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만 아이도 스트레스 덜 받고 보호자도 지치지 않는 선에서요. 그게 더 오래 갑니다. 6번째, 슬개골 탈구 수술. 이기인데 수술해야 하나요? 병원마다 말이 다 달라요. 수술했는데도 아직도 저러요. 이 질문들 정말 많죠? 오늘 영상은 수술하라, 마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신 수술이든 아니든 집에서 바꿔야 하는 것들은 같다는 얘기예요. 매트, 점프, 속도, 체중. 이건 수술 전에도 수술 후에도 똑같아요.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내가 왜 진작 신경 쓰지 못했을까? 근데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부터 바꾸면 돼요. 강아지들은 아파도 산책 가자 하면 일어나요. 보호자가 좋아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더 미안해지고 더 후회가 남아요.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써줄 걸. 이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산책은 5분만 천천히,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 보이면 중간에 유모차 태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산책 시간을 늘리기 전에 속도부터 한번 내려보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아이 다리에 무리가 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이 해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끔은 조금 덜 하게 해주는 게 더 오래 함께 하는 방법일 때도 있어요. 오늘 산책 딱 5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차이를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아마 보호자님일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